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이타도리 유지가 진짜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타도리 유지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의 주인공이지만 주인공답지 않은 임팩트와 더딘 성장으로 인해 다소 답답함을 안겨주었죠. 그런 이타도리를 주인공답게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각색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이타도리 유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친족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리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죠. 튼튼함이라는 게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튼튼함이라 못하는 운동이 없어 학교의 모든 스포츠 코치들은 이타도리를 영입해 국가대표로 키우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는 병든 할아버지를 간호해야 했기에 운동부에 가입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졌죠. 그러다가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타도리는 부하가 되었다는 생각에 쓸쓸해졌는데 임시로 가입한 오컬트 동아리에서는 저번에 찾은 어떤 이상한 물건을 밤에 학교에서 풀어보려고 하니 너도 와서 구경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지는 저번에 그 부적으로 쌓여진 그거 말하는 건가? 라며 굳이 귀찮으니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후식으로 메구미라는 소년이 찾아와 그 부적에 쌓인 물건의 행방을 물어보았죠. 유지는 그 행방을 알려주게 되었고 메구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곧장 그 학교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그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메구미를 따라 나섰고 그것의 정체를 물어보자 메구미는 그들이 풀려고 하는 건 바로 특급 주물로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죠.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동아리 선배들은 주력에게 둘러싸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 메구미는 시신들을 소환해 그 주령들을 상대했는데 방심한 틈에 한 주령에게 공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령 중 하나가 특급 주물을 먹으려고 하자 메구미는 저걸 먹게 해서는 안 된다며 소리쳤고 그때 유지가 뛰어가 그 주령에게 펀치를 날려 그대로 쓰러뜨렸죠. 그리고서는 그 특급 주물 손가락을 급한 김에 집어삼키게 되었고 그 후에 메구미와 힘을 합쳐 그 주령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유지를 보며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까 전 메구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고조 사토루가 유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그러자 유지의 몸에서는 어떤 문양이 생기더니 스쿠나가 깨어나게 되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고조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했고 반격을 하려고 술식을 시연했는데 그 순간 유지가 뭐야 이 녀석 이라고 하며 스쿠나를 억누르며 다시 몸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죠. 고조는 유지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알았고 그 후 유지를 주술고전의 비밀 사용장에 데려간 뒤 스쿠나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와 비밀 사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유지는 어차피 자신이 죽을 거라면 최대한 도움이 되고 죽고 싶다며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는데 자신을 써달라고 했죠. 고조는 그의 유지를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시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쿠기사키 노바라도 입학을 하게 되며 1학년 3인방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고조가 내려준 첫 번째 임무에서 위기에 빠진 노바라와 아이를 구해냈는데 고조는 그 과정에서 이타도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주력에 대한 이해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발현되는 술식에 대한 건 전혀 몰랐기에 그건 역시 꽤나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분명 내재되어 있는 술식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느 날 고조가 출장을 간 사이 1학년 3인방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령이 나타난 소년원을 탐색하는 것. 그들은 소년원 내부에 들어가 탐색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저급 주령들이 나타나 노바라를 어디론가 끌고 들어가 버렸죠. 유지와 메구미는 노바라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려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화감과 함께 특급 주령 한 마리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지는 메구미에게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든 상대해볼 테니 너는 노바라를 구하러 가라고 했고 그대로 그 주령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술식도 없고 아직 주력을 제대로 다룰 수 없던 유지는 그 주령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팔 한쪽이 잘려나가며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의식 속에서 스쿠나가 애송이 자식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대로 스쿠나가 몸의 주도권을 가져간 뒤 그 특급 주령을 상대로 카이를 날려 몸을 베어버렸죠. 그래도 그 주령이 덤벼들자 영역전개 복마어주자를 시연해 그 주령을 갈갈이 찢어발겨 재령해버리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죠. 그 뒤 스쿠나는 그 특급 주령이 가지고 있던 손가락을 삼켜버렸고 자신의 힘이 더욱 강해짐을 느낀 뒤 눈의 가시처럼 자신의 의식을 계속 억눌러버린 유지를 엿먹이기 위해 유지의 친구인 노바라와 메구미를 직접 죽이겠다며 빠르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메구미는 스쿠나의 문양을 한 유지를 보고서 한껏 긴장을 했고 스쿠나는 메구미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유지가 스쿠나의 의식을 밀어내며 자신의 몸의 주도권을 되찾았죠. 메구미는 유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유지는 그 주령에 당해 죽을 위기였는데 스쿠나 덕분에 상처가 회복되었다며 아주 고마운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에서 유지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위험한 임무에 내보냈다는 걸 알았고 유지에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수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고조는 유지를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비밀 수련장에 내려가 술식을 쓸 수 있는 팁을 알려주었고 또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특급 주령 조고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현대 최강의 줄사답게 조고를 압도적으로 찍어 눌렀고 유지를 혼자 수련시키는 것보다 직접 싸움을 견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유지가 있는 곳에 시공간 이동술로 갔죠. 그때 그 수련장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고조는 아주 험악하게도 써놨구나 라고 한 뒤 유지를 조고가 있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조고는 자신을 농락하고 있는 고조를 보고 열이 받아 영역전개를 시연해 그들을 끌어들였고 고조는 무량공처를 시연해 조고를 발라버린 뒤 이게 바로 영역전개라는 것이라며 알려줬죠. 그렇게 고조는 조고의 머리를 뽑아버린 후 잡아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특급 주령인 하나미가 조고의 머리를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 유지는 출장간 고조를 대신해 나온 나나미 켄토와 함께 극장에서 출몰한 주령에 대해 찾고 있던 중 준페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특급 주령 마이토가 그 준페이를 이용해 학교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고 유지는 그걸 막기 위해 학교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준페이는 유지를 공격했지만 유지는 준페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버렸고 준페이가 유지에게 상대가 되지 않자 마이토는 준페이를 신체 개조해 괴물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뒤 터뜨려 죽여버렸죠. 유지는 그것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뛰어가 주먹으로 마이토를 날려버렸는데 마이토는 자신에겐 이런 맨주먹 따윈 데미지가 오지 않는다며 여유를 부렸다가 뒤늦게 유지의 주력이 들어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의 순발력을 주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 마이토는 어째선지 유지의 공격은 자신의 영혼까지 닿는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화나게 했으니 이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며 신체 개조에 원거리 공격을 날렸죠. 하지만 유지는 빠르게 그 공격들을 피했고 그러다 보니 점차 마이토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이토는 보아하니 저 녀석은 채수를 위주로 쓰는 술사 원거리에서 거리를 벌려 상대를 한다면 손쉽게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신체를 개조해 원거리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유지는 손을 공중에 휘저었고 마이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팍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마이토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어느새 유지가 근접한 뒤 경정권으로 날려버렸죠. 마이토는 피를 토하며 다시 일어났고 아까처럼 원거리 공격으로 유지와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지는 또다시 팔을 휘저으며 카이라고 했고 그대로 마이토는 목이 반쯤 베어져 버렸죠. 유지는 역시 아직 실전에서 완벽하게 써먹기는 어렵나? 연습할 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지난번 스쿠나가 자신의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특급 주령을 처치했을 때 그가 썼던 수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쿠나가 유지의 몸을 통해 썼던 것이기에 유지 역시 스쿠나의 주력을 활용해 같은 방법을 쓴다면 카이를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 뒤 고조에게 기본적인 술식 운영에 대해 배운 뒤 그 감각을 떠올려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 고조의 비밀 수련장에서 콘크리트 벽들이 난리갔던 건 유지가 카이를 연습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의 술식을 쓰는 유지를 보고선 그 애송이 제법이구나 영혼을 통해 내 주력을 사용하다니 라고 지웃었죠. 마이토는 그렇게 유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계속해서 몸을 베어버리자 원거리에서도 자신이 밀린다는 걸 알았고 그대로 영역전개 좌표 운동가를 시연해 유지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토의 무의전변이
스쿠나의 영혼을 건들고 말았고, 스쿠나는 건방지구나 라고 하며 하치를 시연해 마이토의 몸 곳곳을 갈라버리며 영역을 깨뜨렸죠. 유지는 넉마가 된 마이토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마이토가 날아간 쪽에 하수구가 있었고 마이토는 신체 기술을 통해 하수구로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그대로 마이토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나나미 켄토가 그제서야 합류하게 되었고 특급 지령끼리 연결되어 있다면 둘이서 추격을 했다가 그들의 함정에 걸릴 수도 있다며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고 이 정보를 고조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죠. 유지가 특급 지령을 상대로도 이겨냈다는 소식을 들은 고조는 이제 스스로 몸을 지킬 수준이 되었다며 고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그 타이밍에 교토주술고전과의 교류회가 열리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교토주술고전과 도쿄주술고전의 교류회가 시작되고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유지를 본 눈빛이 남달랐는데 그것은 바로 교토고전의 학장 가쿠간지가 그들에게 유지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그들 입장에서 유지는 그저 저주를 받은 인간, 사고로 위장해 죽인다면 고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지에게 가장 먼저 뛰어나가 공격을 퍼붓은 건 바로 토도 아오이. 그는 교토고전의 최강으로 이미 1급 줄사로 활동하고 있는 괴물이었죠. 토도는 유지와 육탄전을 벌이며 유지를 마구마구 패버렸지만 유지는 강인한 맷집으로 쓰러지지 않았고 점차 토도의 채수를 몸으로 익히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토도는 자신과 싸우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유지를 보며 흥미로워했고 유지의 모든 힘을 끌어내고 싶어 술식이 있다면 술식을 써보라고 했죠. 그러자 유지는 너도 술식을 안 쓰고 있지 않냐며 인간을 상대로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토도는 재밌는 녀석이라며 그럼 남자답게 주먹으로 승부를 보자고 다시 난타전을 펼쳤죠. 그러다가 토도는 유지의 경정권에 대한 것을 알아챘고 흑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팁을 알려주며 자신에게 한번 흑섬을 성공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신명나게 싸우고 있을 때 고전에는 장막이 쳐졌고 고전 안에는 여러 주저사들과 특급주령 하나미가 진입을 하게 되었죠. 하나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고전의 술사들을 발라버렸고 유지는 예전에 한번 느꼈었던 주령의 기운을 느끼고서는 토도와의 싸움을 멈추고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토도는 유지가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미를 상대로 흑섬을 시연해보라며 흑섬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네가 죽더라도 난 지켜만 보고 있겠다고 했죠. 하나미는 자신을 상대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곧바로 참교육을 해주겠다며 유지에게 덩쿨수식을 써 발밑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지는 뛰어올랐고 하나미는 그걸 노렸다 라고 하며 땅을 솟아오르게 그대로 유지를 꿰뚫어버리려고 했죠. 토도는 도와줘야 하나?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유지는 카이를 시연해 그 땅을 통째로 베어버렸습니다. 토도는 저게 유지의 수식인가? 라며 벙쪘고 유지는 그대로 멀리에 있는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또 한 번 날렸죠. 하나미는 순간 뭔가가 날아온다는 거 알아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카이의 속도는 압도적이었기에 이미 몸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지는 스쿠나의 손가락 3개 정도의 주력을 조금 빌려온 것이기에 단번에 하나미를 두 동강 내버릴 수는 없었죠. 게다가 유지의 카이는 한 번에 한 개씩 날리는 게 가능했기에 하나미는 자신의 몸을 나무 덩굴로 칭칭 감아 방어력을 보강했고 카이에 맞은 부분을 더욱 보강하며 유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유지의 눈앞까지 다가온 하나미 이걸로 내 승리다 라고 하며 주먹을 뻗었는데 그 순간 유지는 하치 라고 하며 하나미의 몸 전체를 갈아버리는 듯한 얇은 참격으로 베어버렸죠. 지난번 유지는 스쿠나가 마이토의 영역에서 하치를 시도하는 것을 봤고 저 기술도 유용하겠다며 배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미의 방어해주고 있던 덩쿨들이 전부 다 베어져 버렸고 그 순간 유지는 흑섬을 시연해 하나미의 몸통을 그대로 강타해버렸죠. 하나미는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했고 토도는 사실 흑섬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며 유지와 수식을 꺼내놓고 대결했다면 자신이 졌겠다며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유지는 그대로 방어벽이 무너진 하나미를 연타했고 하나미는 겨우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유지가 카이를 써 베어 날려버렸죠. 하나미는 그의 이대로 계속 싸우는 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이곳에 온 목적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니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미는 온 힘을 다해 유지의 시야를
덩클로 막아놓고 그대로 만스런을 했고, 마침 고전의 장막도 고조가 해제한 뒤 침입한 주저사들을 발라버림으로써 사태가 끝이 났죠. 그렇게 교류에도 어찌저찌 끝이 나게 되었고, 그들의 목적은 주술고전 안에 봉인해놓은 스쿠나의 손가락과 주태구상을 가져간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 가쿠 관장장은 교토고전의 학생들을 모아 이타도리 유지를 상대해보니까 어떻더냐고 물었고, 직접 그와 맞붙은 토도는 이미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최소 1급 수준의 실력을 갖춘 것 같다고 보고를 했죠. 그 뒤 유지와 노바라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또다시 찾아 나섰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주령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지난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 스쿠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며 전투 태세를 갖춘 뒤 그대로 그 주령에게 칼을 시연해 팔다리를 잘라버린 뒤 빠르게 뛰어가 흑섬으로 그 특급 주령을 대체해버렸죠. 메구미와 노바라는 압도적인 유지의 실력을 보고서 놀랐고, 유지는 왜 그런 눈으로 보느냐며 물었는데, 메구미는 이렇게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아마 스쿠나 때문인가? 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그 특급 주령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을 해소하기 위해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입이 유지의 팔에 돋아나 그 손가락을 집어삼켜버렸고, 유지는 당황하며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얻기 위해 왔던 주태구상 캐치즈 에소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술식을 시연해 노바라의 몸에 부식성 피를 뿌려버렸는데, 이 피를 맞은 상대는 10분 정도 지나면 죽게 된다고 했죠. 유지는 그렇다면 10분 안에 너희들을 제압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한 뒤 빠르게 뛰어나갔고, 그들은 피를 조종해 유지에게 날렸는데, 유지는 스쿠나로 인해 독에 대한 내성이 있었기에 조금 따갑기만 할 뿐 몸이 둔화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카이를 날려 그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노바라를 구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뒤 시부야역 한복판에 시민들을 가둬버리는 장막이 발생했고, 시민들은 고조 사토루를 불러오라며 모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의 명령으로 결국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미리 고조를 막기 위해 특급지령 하나미, 조구, 토소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고조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고조는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식만 유지한 채 하나미를 상대로 압도해 재령해버렸고, 조고는 고조의 섬뜩한 눈빛에 오금이 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이 쏟아져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고조는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량 공차를 짧게 씌운 후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처리해버렸죠.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고조의 앞에 특급줌을 옥문강이 툭 떨어졌고, 고조의 절친이었던 게토의 모습을 한 겐자쿠가 등장하자 고조는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게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 옥문강의 발동 조건에 해당되고 말았습니다. 고조는 결국 옥문강에 속박되어 봉인당하게 되었고, 너네는 내가 아니더라도 결국 그 녀석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죠. 켄자쿠는 고조의 말을 듣고 오코츠우타를 말하는 건가? 그 녀석은 강하지만 결코 고조 사토루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며 고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조가 봉인당했다는 소식은 유지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유지와 고전의 여러 술사들은 옥문강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유지는 그러다가 주태구상도의 맏형 초소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초소우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유지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하며 유지를 향해 처녀를 쐈습니다. 유지는 음속의 속도를 넘어서는 처녀를 반사신경만으로 막았지만 그대로 튕겨져 나가 벽에 부딪혔죠. 초소우는 원거리에서는 적혈조수를 사용한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처녀를 쏴댔는데, 유지는 칼을 날려 그 처녀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그대로 초소우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초소우는 순간적으로 피를 응고시켜 출혈을 막았지만 자신의 웅축한 피를 갈라버릴 수 있는 참격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유지가 초소우의 옆에 다가와 채술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죠. 초소우는 유지의 압도적인 채술에 밀렸고 거리를 두고 천혈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뒤로 최대한 물러났습니다. 그 뒤 천혈을 시연하기 위해 피를 모았는데, 천혈의 단점은 어느 정도의 시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유지의 카이는 시전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그대로 카이를 날려 초소우가 천혈을 쓰기 전에 몸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유지는 지난번 에소우와 캐치즈가 쥐령이 아니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에 초소우를 죽이지 않고 곧바로 옥문강을 찾아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겐자쿠가 있었고, 아직 고조의 해석이 끝나지 않은 옥문강이 바닥에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켄자쿠는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대단하군 이라고 했고, 유지는 고조 선생님을 당장 돌려줘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마쳤습니다.
켄자쿠는 어디 한번 뺏어보거라 라고 하며 씩 웃었고, 양옆으로는 특급주령 조고와 다곤이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조고는 이 자식을 죽이지 않고 정신만 잃게 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하며 그대로 화염수식을 벗었고, 유진은 빠르게 이동해 그 수식을 피한 뒤 가까이에 있는 다곤을 향해 경적권으로 타격해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조고가 다시 화염수식을 쓰자 유지의 카이가 화염을 뚫고 조고의 머리 윗부분을 베어버렸고, 조고는 이거 스쿠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적당히 상대해주려고 했는데 힘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지겠는데? 라며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켄자쿠의 주령 조술이 튀어나와 유지를 덮쳤고, 유지는 그 주령을 주먹으로 터뜨려버리며 나왔는데, 그 순간 다곤이 물고기 식신을 소환해 유지의 팔을 물었고 조고가 화력으로 몸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 공격들을 뿌리쳐내며 버텼고, 켄자쿠는 역시 그릇을 잘 골랐다니까? 아주 튼튼하구나 라고 했죠. 유지는 그릇? 이라고 했고, 켄자쿠는 그래, 너는 내가 만든 스쿠나의 그릇, 즉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개소리 하지마 라고 하며 켄자쿠에게 뛰어들었고, 켄자쿠는 반중력기구를 시연해 유지를 넘어뜨린 뒤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유지를 향해 쏴버렸죠. 그러자 유지는 그 엄청난 공격들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조고는 크크, 드디어 우리 주령들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 라고 하며 그들이 모은 스쿠나 손가락 10개를 유지의 입에 한꺼번에 넣게 되었고, 스쿠나가 유지의 몸에 주도권을 쥔 채 깨어났습니다. 스쿠나는 켄자쿠를 쓱 보고선 오랜만이구나 켄자쿠 라고 말했고, 켄자쿠는 오랜만이군요 스쿠나님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조고는 스쿠나 켄자쿠와 아는 척을 하며 인사하는 걸 보고선 살짝 안심했다는 듯이 너가 스쿠나인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스쿠나는 조고를 보고서 지금 누가 이 몸에게 함부로 말을 걸라고 했나? 라고 하며 카이를 날려 조고의 머리 윗부분을 베어버렸습니다. 조고는 곧바로 그 압도적인 포스에 무릎을 꿇었고, 켄자쿠는 제가 준비한 그 그릇의 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죠. 스쿠나는 이 몸, 이타도리 유지란 녀석은 어떻게 된 녀석인지 자꾸 의식으로 나를 눌러버릴 수 있다. 왜 그런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그거야지 20개의 손가락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며 예상과는 다르게 이타도리의 영혼의 힘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했죠. 그때 스쿠나는 몸을 살짝 움직이더니 어디론가 슥 이동했고, 조고는 어디 가는 거냐? 라고 하며 스쿠나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스쿠나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고는 엄청난 속도다 라고 하며 계속 스쿠나의 주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나나코, 미미코의 시체가 있었고, 스쿠나는 그들에게서 손가락 하나를 회수해 집어삼켰죠. 스쿠나는 이걸로 15개째, 이것으로 이타도리 유지가 몸의 주도권을 쥐는 일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온 조고를 보고 왜 자꾸 달라붙느냐 주령 이라고 물었고, 조고는 우리가 너에게 손가락 10개를 바쳤으니 우리 주령 쪽에 붙으라고 했죠. 스쿠나는 네가 날 상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격에 성공한다면 주령 쪽에 붙어 인간들을 말살해주지 라고 했고, 조고는 스쿠나가 농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곧바로 속공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조고의 화염수식을 여러 개 피했고 거의 조고를 가지고 놀다시피 좁히기 시작했는데, 조고는 자신과 스쿠나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죠. 스쿠나는 조고에게 너의 최대 출력의 화염을 써보라고 하며 너에게 맞춰 화력 대결을 펼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고는 화력이라면 지지 않는다며 거대한 화염고를 모았고, 스쿠나는 푸가를 시연해 조고의 수식의 완성을 기다렸죠. 그렇게 두 화력은 부딪히게 되었는데 결과는 당연하게도 스쿠나의 압승이었고, 조고는 그대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의 여파를 보고서 달려온 노바라가 스쿠나와 마주치고 말았고, 스쿠나는 노바라를 보고서 애송이와 올려다니던 그 계집이로군 이라고 하며 노바라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죠. 노바라는 스쿠나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는데, 그 순간 스쿠나는 네가 뭘 할 수 있지? 넌 죽어라 쓰레기 라고 하며 카이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메구미의 식신이 튀어나와 노바라를 향한 카이를 대신 맞아 소멸했고, 메구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노바라의 앞을 막아섰죠. 스쿠나는 크크 너도 왔구나. 너도 함께 죽이면 애송이의 멘탈을 완전히 부숴놓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저벅저벅 다가갔습니다. 메구미는 노바라에게 당장 나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고, 노바라가 메구미에게서 떨어지자 곧바로 후르베 유라유라 라고 하며 10종의 버스를 최강의 식시 마으라를 소환했죠. 스쿠나는 그 마으라를 보고서 굉장히 흥미로워했는데, 마으라는
조복의식에 참가한 메구미를 그대로 쳐 날려버렸고 수쿠나는 아마 이게 메구미의 자폭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쿠나는 곧바로 카이를 날려 마하라를 베어버렸는데 마하라 뒤에 있던 법진이 돌아가며 그 데미지를 회복했고 다시 한번 카이가 날아오자 마치 그 참격이 보인다는 식으로 받아쳐버렸죠. 수쿠나는 마하라의 능력에 감탄했고 별다른 수식이 없는 이타도리의 몸보다 메구미의 몸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훨씬 더 쓸만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사 상태에 빠진 메구미에게 다가가 반전수식으로 치료를 했고 메구미가 휘말리지 않는 선에서 마하라와 전투를 시작했죠. 마하라는 점점 더 수쿠나의 속도에 적응하며 아슬아슬한 공격을 해댔고 수쿠나는 마하라가 모든 상황을 적응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걸 깨닫고서는 영역전개 복마우주자를 시연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카이와 하치로 갈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인간들이 베어져 죽어버렸고 마하라 역시 그 공격에 적응을 하려고 법진을 돌리고 있을 때 최대 출력의 부가를 써 그대로 마하라를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수쿠나는 쓰러져 있는 메구미를 향해 다가가 몸을 갈아타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주문화시켜 떼었고 메구미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수쿠나의 몸은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았고 유지가 수쿠나 너 이 자식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며 몸에 주도권을 놓고 힘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유지는 주문화된 손가락을 자신이 다시 삼켜버렸고 수쿠나가 벌인 참극에 땅을 치며 분노했죠. 그런데 그때 다곤과 마이토가 뛰어왔고 마이토는 그 뭐야 수쿠나가 부활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자식이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유지는 시부야역 곳곳에서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기주인간들이 보였기에 마이토를 보자마자 너 이 자식 이라며 부들거렸고 다곤은 수쿠나는 우리 주령에 붙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수쿠나 손에 조고가 소멸되었어. 지금 이타우리로 돌아갔을 때 죽여버려야 해 라고 했죠. 마이토 역시 그래 수쿠나고 뭐고 나는 그냥 저 녀석을 죽이고 싶을 뿐이야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다곤은 곧바로 영역전개를 시연해 유지를 그 안에 가둬버렸고 끝없이 쏟아지는 물고기 식신들이 유지를 향해 덮쳐왔죠. 그런데 유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카이를 날려 그 식신들을 베어버렸고 수쿠나의 손가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예전보다 카이를 쉽게 날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곤은 더욱 필주 효과에 집중해 거대한 식신들을 소환했는데 유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며 자신에게 오는 식신들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다곤을 흑선 발차기로 차 날려버렸죠. 다곤은 그 한방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비틀거렸고 식신의 숫자가 한순간에 줄어들자 유지는 하체를 날려 다곤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곤의 영역이 깨지며 다곤이 시체가 되어 나오자 마이토는 기습으로 유지에게 무의전변을 시연했죠. 하지만 유지는 뻗은 그 팔을 카이로 베어버렸고 채수를 사용해 마이토를 좁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자신은 분명 이전에 유지와 맞붙었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발리는지 그저 어이가 없었죠. 유지는 마이토가 성장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해져 버린 것, 그야말로 수쿠나의 주력을 빌려서 싸우는 상황인데 수쿠나의 주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렸다 보니 그만큼 유지의 힘도 강해진 거였죠. 마이토는 결국 이번에도 유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빤스런을 하기 시작했고 유지는 이번에는 안 놓친다며 카이로 도망가는 마이토의 팔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마이토는 겨우 몸을 재생하며 기어가다가 켄자쿠와 마주치게 되었고 켄자쿠는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한 뒤 주룡조술로 마이토를 흡수해버렸죠. 그때 유지는 켄자쿠에게 뛰어가며 당장 고조 선생님을 내놔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뛰어와 유지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유지는 자신을 공격한 이를 바라봤는데 그는 바로 쿠시구로 토우지. 그는 메구미의 아빠로 이전에 고조를 한번 죽일 뻔한 전력이 있던 강자였는데 고조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강령술로 인해 다시 되살아난 상태였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을 읽어 엄청난 강자인 토우지를 알게 되었고 그를 같은 편으로 포섭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켄자쿠는 또다시 수쿠나를 억누르고 몸에 주도권을 쥔 유지를 보고서 역시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군. 다음에 또 보자 라고 말한 뒤 주령조술로 여러 마리의 특급 주령과 1급 주령들을 소환했고 켄자쿠는 토우지와 함께 슥 사라졌죠. 유지는 켄자쿠를 쫓으려고 했지만 특급 주령이 영역전개로 가둬버리는 등 시간을 끌었기에 켄자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지는 수많은 주령들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 너네들을 하나하나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며
아까 전 수쿠나가 조고를 상대했을 때 썼던 수식 푸가를 씌어내 그들을 한 방에 전부 태워버렸죠. 하지만 이미 켄자쿠의 기척은 사라진 상태, 시부야 전역에 깔려있던 개조인간들도 전부 퇴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유지는 자신이 수쿠나를 막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염치가 없어 주술고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본격적으로 켄자쿠 계획이 실시되었고 주령들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었죠. 특히 복마우자를 시연해 수많은 인간들을 죽인 수쿠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켄자쿠가 그 영상을 뉴스에 제보하게 되었고 뉴스에서는 이번 학살을 일으킨 범인은 이타우리 유지라며 유지의 사진을 대문짝하게 뉴스에 걸어놨습니다.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타고 태어난 주령들이 들끓게 되었죠. 한편 주술계에서는 보조가 개토수구로와 내통해 시부야 사변을 일으킨 주범으로 밝혀졌다며 그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하며 이타도리 유지는 지금부터 스쿠나와 동일한 저주로 간주하여 처형을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지는 고전 측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자신의 속죄를 위해 혼자서 주령들을 대체하고 다녔죠. 메구미는 마하라에게 당한 상처에 아직 입원 중이고 노바라 역시 스쿠나의 복마우자에 휘말려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라 유지는 매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학년 선배인 제니 마키가 유지를 찾아왔고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빨리 고조 선생님의 봉인을 풀어야 사태가 해결이 될 거라고 했죠. 유지는 그렇지만 그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고 마키는 제니 가문의 비밀 지하실에는 옥문강의 봉인을 해제하는 주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그걸 찾아서 옥문강의 뒷문을 열면 고조 선생님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는 마키와 함께 제니가에 몰래 잠입해 지하실에 들어가 그 주물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수많은 제니 가문의 술사들이 들어왔고 잘했다 마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녀석을 이런 도구로 쓸 수 있다니 라고 했죠. 마키는 그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는데 제니 가문은 이타우를 처형하기 위해 마키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마키에게 거짓 정보를 준 뒤 마키가 유지와 접촉해 이곳에 데려오게 한 것. 그때 한 술사가 술식을 썼고 그 지하실에는 어떤 결계가 생기게 되었죠. 유지는 이게 무슨 결계지? 기분이 이상해 라며 자신의 주먹을 쥐어봤는데 어쩐지 평소와 같은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주의 힘을 약화시키는 특급 주물들을 설치해 놓았고 저주의 힘을 사용하는 유지의 힘은 엄청나게 약화되었던 거였죠. 나오야는 씩 웃으며 이것으로 우리 제니 가문은 더 이상이 높아지겠군. 이타도리 안에 통한 마키 녀석도 죽일까? 라고 물었고 나오비터는 크크 그래 역적은 가문의 수치니까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유지에게 진짜 미안하다 이타도리 라고 말했고 유지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제니인가의 술사들은 곧바로 유지를 둘러싸은 뒤 공격을 벗었고 마키는 자신 때문에 후배가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에 도와주려고 그들과 맞섰지만 나오야의 투사주법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죠. 그들의 공격에 유지가 있던 곳은 그야말로 먼지 폭풍이 일어났지만 유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뛰어나가 술사 한 명 한 명씩 날려버렸습니다. 나오비토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분명 결계로 저 녀석의 주력을 약화시켜놨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유지는 주력이 없었어도 몸 자체가 엄청난 피지컬을 타고난 그릇이었죠. 나오야는 그럼 내가 처리하지 라고 하며 투사주법을 이용한 빠른 이동술로 유지를 압박했습니다. 유지는 타고난 맷집으로 나오야의 공격을 버텼고 나오야는 버텨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며 더욱 공격을 퍼붓었죠. 마키는 막기만 하고 있는 유지에게 너 이렇게 약한 녀석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격을 해보라고 부딪혔는데 유지는 마키씨의 가족을 해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고 마키는 이딴 가문은 멸족시켜버리기 나 그냥 다 박살내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유지는 그 순간 얼굴에 스쿠나 문양이 생겼고 나오야는 갑자기 유지의 주력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에 놀랐죠. 그 순간 그는 카이를 날려 순식간에 나오야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덤벼드는 여러 술사들 역시 참격으로 빠르게 베어버렸습니다. 마키는 스쿠나? 라고 물었고 유지의 얼굴에는 문양이 다시 사라지며 아니요 저예요 마키씨 라고 했죠. 나오비터는 방금 전 스쿠나의 문양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유지는 아무래도 술식을 쓰려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결계 때문에 평소보다 스쿠나의 힘을 더 많이 빌려와서 순간 문양까지 생겨버리고 말았나봐요 라고 했습니다. 나오비토는 그 순간 유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나와 유지를 날려버렸는데 나오비토는 고조를 제외한 최속의 속도로 불리우는 특 1급 술사였죠. 유지는 몇 번이나 그 나오비토의 투사조법을 파해하지 못해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나오비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며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유지의 얼굴에 문양이 생기며 공격하려고 하던 나오비토의 팔이 그대로 잘려져 버렸습니다. 유지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하치를 시전해 나오비토가 움직일 수 없도록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마키를 내리고 제니 가문의 저택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유지에게 접근해 빠르게 공격을 했고 유지는 엄청난 주력을 가진 존재라며 긴장하면서 곧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주술고전의 2학년 특급술사 오코츠 유타. 유타는 처형 집행인으로서 널 지금부터 처형하겠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주력을 퍼붓었죠. 유지는 그 공격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이대로 피하기만 해서는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카이를 날려 유타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리카의 팔이 튀어나와 그 카이를 막았고 엄청난 주력을 가진 원령 리카가 나와 유타를 건든 녀석은 절대 용서 못해 라며 소리쳤죠. 마케는 그의 유타에게 이타도리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고 유타는 마케에게 어쩔 수 없어 주술계에서 내린 결정을 난 따르겠어 라고 하며 주력을 더욱더 출력했습니다. 유진이 싸울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며 긴장을 했고 유타는 네가 스콘의 참격을 쓴다는 것쯤 안다. 덤벼라 라고 했죠. 유진은 유타를 향해 카이를 날렸고 유타는 그 보이지 않는 참격을 주변에 뿌려놓은 주력을 통해 인지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유지의 참격을 다 피할 수는 없었기에 몇 번은 몸에 맞게 되었는데 유타는 자신의 신체를 주력으로 엄청나게 강화하며 데미지를 줄였고 빠르게 반전수식으로 그 데미지를 회복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지의 참격들을 피하다가 이것으로 끝내주마 라고 하며 엄청난 주력포를 모아 쌌고 그곳은 광범위한 폭발이 일어나며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지는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유타는 휴, 너 엄청나게 강하구나. 좀 더 싸웠으면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랐겠어 라고 했죠. 유지는 왜 방금 그 공격은 내가 맞지 않도록 한 거죠? 라고 물었고 유타는 주술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역시 그런 거였군요 라고 말했는데 유타는 계속해서 유지에게 참격을 끌어내며 여러 위치로 유도했고 유지는 그쪽에 날린 참격에 유타가 아닌 무언가가 베인 느낌이 났었습니다. 그곳에는 유타가 정말로 유지와 제대로 싸우는지 감시하기 위한 술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감시 식신을 유타가 주력포로 휘말리게 없애버렸던 거였죠. 유타는 고조 선생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를 도와달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그래서 처형인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오고 주술계를 속이기 위한 연구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유타는 지금부터 우리는 고조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한쪽은 탱겐에게 몰래 찾아가 옥문강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켄자쿠에게서 옥문강을 탈취해야 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지금 유지는 주술계에 찍혀있는 상황인지라 탱겐과 만날 수가 없기에 탱겐과 만나는 건 자신이 할 테니 유지 너는 켄자쿠에게서 옥문강을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켄자쿠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유타는 그래서 내가 직접 너를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냐고. 사실 켄자쿠의 아지토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지만 자신이 그곳에 가서 옥문강을 탈취한다면 고조의 봉인 해제를 돕는 게 주술계에 발각되기에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위치를 들은 유지는 유타와 서로의 건투를 빌며 헤어지게 되었고 마키는 유타를 따라 탱겐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켄자쿠의 소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켄자쿠 밑으로 들어간 주저사들이 유지를 공격했죠. 하지만 유지는 가차없이 그들을 흑섬으로 때려 눕혔고 여유롭게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기척없이 다가온 토우지의 공격에 튕겨 나가버렸고 토우지는 유은을 들고서 또 만났구나 라고 하며 씩 웃었죠. 유지는 저 남자는 지금까지 만난 주저사들과는 격이 다르다며 긴장했고 토우지는 또다시 유지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기척을 숨겨버렸습니다. 유지는 긴장하며 자신의 감각을 집중했고 토우지가 몸을 노리고 뛰어들자 뒤를 돌아 흑섬 발차기를 날렸죠. 토우지의 유온과 흑섬이 부딪히자 둘 다 튕겨 나갔고 토우지는 곧바로 다시 유지에게 뛰어들었는데 타이를 날리기 전에 이미 토우지가 접근해 유지를 타격했습니다. 유지는 채술로 토우지와 맞붙었지만 채술의 끝판왕이었던 토우지에게는 역부족이었고 토우지는 적재육소에 여러 특급 조고들을 사용해 유지를 압박했죠.
결국 그 공격에 유지는 몸 곳곳이 부러지고 베이고 말았고 토우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싱거운 녀석인데? 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유지는 나도 제대로 상대해줘야겠네 라고 하며 스쿠나의 주력을 더욱더 빌려왔고 그러자 유지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돋아나며 부상당했던 곳들이 반전식으로 재생해버렸죠. 토우지는 그렇게 나와야지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유지는 아까와는 다르게 토우지의 공격들을 전부 다 받아치며 그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토우지는 다시 아까 전과 같은 기습 공격을 위해 건물 뒤에 몸을 숨겼는데 유지는 예상이 되는 곳에 칼을 날려 그 건물들을 박살내버렸죠. 그런데 어느새 뒤쪽으로 이동한 토우지가 유지를 기습했는데 그 순간 유지의 몸은 화염 수식이 빙그르르 둘러싸여 토우지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토우지는 이딴 화염쯤이야 라고 하며 파고들었는데 그 순간 유지는 화염에 닿은 토우지를 느끼고서는 그대로 뒤를 돌아 흑섬을 날렸고 흑섬은 그대로 토우지의 복부에 꽂히며 빙겨내버렸죠. 그 뒤 유지는 푸가를 씌어내 토우지를 향해 쐈고 토우지는 가까스로 그 화염을 피했는데 유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토우지가 피한 곳에 먼저 가 푸가를 들은 주먹으로 토우지를 연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쿠나는 외송이 푸가를 저런 식으로 활용하다니 꽤 좋은 센스를 가졌군 이라고 평가했죠. 토우지는 그 엄청난 활약에도 가드를 올려 최대한 버텨냈고 유지는 이것도 가능하려나? 라며 토우지의 가드에 경정권을 날렸습니다. 토우지는 이건 맨주먹? 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그 주먹에 맞은 팔에 엄청난 화력의 주력이 들어왔고 그대로 토우지의 팔 안쪽의 세포와 뼈가 다 들어갔죠. 유지는 더 이상 가드를 올릴 수 없는 토우지를 향해 흑섬을 꽂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옆에서 짝짝짝 박수 소리가 나왔고 켄자쿠가 걸어 나오며 확실히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구나 라고 했죠. 유지는 켄자쿠를 보자마자 칼을 날려 켄자쿠를 베어버렸고 켄자쿠는 반전식으로 몸을 재생하며 어이 잠깐 이러지 말라고 난 너에게 옥문강을 넘겨주러 갔어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지금 그렇게 강한 힘을 내고 있는 네 혁과 붙어봤자 내가 질 게 뻔하니까 말야 그냥 항복하겠다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옥문강과 스쿠나의 손가락을 너에게 줄 테니 내 목숨만 살려줘 라고 했죠. 유지는 당장 고조 선생님을 내놔 라고 했고 켄자쿠는 고조가 봉인된 옥문강을 유지에게 던졌습니다. 유지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그건 뭐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냐며 어서 그 기분 나쁜 스쿠나의 손가락들도 가지고 가버리라며 손가락 4개를 유지에게 던졌죠. 유지는 그 손가락과 옥문강을 집어들었고 켄자쿠는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한편 텐겐을 찾아가게 된 유타는 옥문강은 뒷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옥문강 본체를 들고 오지 않더라도 고조를 봉인해서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뒷문에다가 흑승이나 천연모를 사용하면 고조를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유타는 분명 고전의 지하 금고에는 아직 파괴시키지 않고 놔둔 흑승이 있을 거라며 그걸 찾아서 선생님을 꺼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몰래 고전의 지하 금고를 찾아가 흑승을 회수했는데 그때 고전 내에서 주력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어 밖에 나가보자 주변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스쿠나 문양을 한 유지가 있었고 고전 측 수사들이 유지에게 덤벼들자 유지는 가차없이 그들을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유타는 스쿠나? 유지?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때 유지의 옆에 켄자쿠가 걸어 나오며 자 이제 텐겐을 만나러 가볼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유지가 더욱더 강해지지만 고전의 술사들과 적대하는 빌런으로 전락해버리는 과감한 전개를 해왔어요. 오늘의 가상 채널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유타는 유지에게 이 터들이 정신 차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유지는 그저 켄자쿠의 앞에 서서 고전의 술사들에게 잠격을 날렸죠. 켄자쿠는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자 유지는 네 켄자쿠님 이라고 하며 푸가를 지어내 전방에 쐈습니다. 아까 전 유지가 켄자쿠가 던진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집어들자 스쿠나는 이때다 싶어서 손에 입을 생성해 그 4개를 먹어버렸고 몸의 주도권을 순간 찾으며 이걸로 19개인가? 1개는 어디지 켄자쿠? 라고 물었고 켄자쿠는 1개는 아마 고조 사토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스쿠나는 이 정도의 힘이면 그래도 충분하다 수고했다 켄자쿠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서는 이상 징후가 느껴졌고 스쿠나는 이게 뭐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켄자쿠는 수고했긴요 다 나를 위해 한 건데 라며 씩 웃었고 내가 당신의 힘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만든 그릇 드디어 완성이 되었군요
라고 했죠. 그 순간 수쿠나의 영혼은 어떤 속바에 걸리게 되며 유지의 몸속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유지가 몸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천년 전 수쿠나의 압도적인 힘에 반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마음껏 주무르고 싶었지만 수쿠나는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며 워낙 독립적인지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켄자쿠는 기다렸다가 수쿠나의 육체가 세월이 지나 노쇠지자 20개의 손가락을 주문화시켜 나중에 완벽한 그릇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 넣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수쿠나는 켄자쿠가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수명을 살고 있는 술사라는 거 알고 있었기에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켄자쿠는 자신이 훗날에 만들 세상을 위해 그때 깨어나 기존의 세상을 전부 파괴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수쿠나는 그의 켄자쿠와의 거래에 응하게 되었는데 켄자쿠는 천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결계와 술식들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수쿠나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터블을 만들 때 일부러 수쿠나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술식을 심어놨고 손가락을 18개 이상 먹게 되면 발동되는 주종의 술식도 영혼에 심어놨기에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지자 유지는 수쿠나의 힘을 가진 채 켄자쿠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거였죠. 그런 유지의 앞에 다시 유타가 나와 막았고 유지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지만 유지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유타에게 칼을 날렸습니다. 유타는 그 순간 팔 한쪽이 베어버리고 말았고 유타는 반전수식으로 곧바로 재생을 하긴 했지만 지난번 유지와 싸웠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그때 유지를 향해 어떤 식신이 날아와 몸통 박치기를 했고 유지는 엄청난 무게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유타의 옆에는 특급술사 치쿠무 유키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게 루멘스쿠나인가? 엄청난 주력이군 이라며 긴장감을 드러냈죠. 유타는 저건 유지 아무래도 뭔가 켄자쿠에게 당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유지를 상대하는 게 벅찰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일단 주변에 모을 수 있는 수사들에게는 전부 연락을 돌린 상황이긴 한데 여럿이 모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했죠. 유타는 그래도 결국 고조 선생님이 없으면 유지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유키는 흑승을 찾았어? 라고 물었는데 유타는 여기 흑승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의 유키는 유타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줬고 유지는 둘이 뭘 속닥거리는 거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죠. 그런데 유지는 주변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강한 술사들의 기척을 읽었고 그 술사들은 각자의 술식으로 유지에게 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반전술식으로 인해 아무런 상처 하나 없었고 켄자쿠는 크크 한꺼번에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자 유지는 영역전개 복마 어주자를 시연했고 그대로 그 주변을 무자비한 참격으로 쓸어버리기 시작했죠. 그의 영역의 필중을 중화시킬 수 있는 술사들만 살아남게 되었고 나머지 술사들은 그야말로 처참히 갈려버렸습니다. 유키는 그런 유지에게 빠르게 뛰어가 가상의 질량을 담은 펀치를 날렸고 유지는 그 주먹을 맞고서 뒤로 밀려났죠. 유키는 근접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에 유지를 상대로 압박이 가능했는데 유키는 자신의 주먹이나 식신에게 가상의 질량체를 부여할 수 있는 술식이 있었고 주먹에 압도적인 무게를 더해 내려치는 사실상 근접전에서 빛이 나는 술식이었습니다. 유지는 그런 유키를 향해 카이를 날렸고 유키는 가로나로 그 참격을 방어하다가 너 원래 무투가 타입의 싸움을 하는 녀석 아니었나? 근접전에는 자신 없나봐? 라고 도발을 했고 유지는 하찮은 도발이군 덤벼라 라고 했죠. 유키는 좋아 뜨겁게 한번 싸워보자고 라고 하며 유지에게 뛰어들어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키의 술식은 근접전에서 막강했기에 유지는 유키의 공격을 막을 때마다 무게가 더해져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유지는 다시 한번 복싱 자세를 취했고 유키는 그럼 나도 주먹이다 라고 하며 유지에게 주먹을 뻗었죠. 그러자 유지는 유키의 주먹에 경정권을 꽂아 넣었는데 그러자 유지의 한쪽 팔은 유키의 파워에 의해 박살이 났고 유키 역시 뒤따라온 유지의 화염수식에 한쪽 팔이 전부 다 타버렸죠. 유키 역시 반역수식이 가능했기에 빠르게 재생을 하려고 했지만 유지는 다른 쪽 팔로 다시 한번 유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키 역시 그의 다른 팔의 주먹으로 그 공격을 받아쳤고 또다시 유키의 한쪽 팔의 세포는 화염에 전부 타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지의 팔 전체가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닌 손목 부분만 날아갔고 유지는 팔 전체를 회복해야 하는 유키보다 빠르게 반전식으로 재생해 그대로 흑섬을 씌워내 유키의 복부를 꽂아버렸습니다. 방금 전 유지는 일부러 유키와 맞부딪힐 때 자신의 참격으로 자신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유키의 데미지가 어깨까지 오지 않게 했던 것. 그래서 더욱더 빠르게 반전식으로 팔을 재건할 수 있었죠. 유지는 그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키를 연속 흑섬으로 제압해버렸고 유키는 그대로
건물벽과 함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카가 광범위한 주력포를 쏴 유지를 덮쳤고 유지는 몸을 주력으로 강화해 그 위력을 버텨내며 그대로 멀리에 있는 유타에게 칼을 날려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타 역시 막대한 주력을 신체 강화한 데 쓰며 그 공격을 버텨냈고 리카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계속 공격을 했죠. 유지는 이딴 걸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리카를 상대로 흑섬을 시연해 날려버렸고 유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을 끄는 듯 유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는 그런 유타에게 푸가를 시연해 쌌고 그 여파로 인해 다른 술사들이 휘말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유타는 원거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유지를 보고선 어쩔 수 없이 유지에게 접근했고 모방해 둔 여러가지 수식들로 유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반전 수식과 어주자의 수식을 가진 스푼 하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술식의 성능만으로 유지를 이길 수는 없었죠. 유타는 나도 도합수를 던져봐야 하나? 라고 하며 영역전개 진한 상해를 시연해 유지를 끌어들였죠. 하지만 유지는 곧바로 복마우주자를 써 대응을 했고 둘은 영역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는 현재 스쿤의 손가락 19개의 힘을 그대로 온전히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유타의 주력량이 다른 술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스쿠나의 주력량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죠. 그렇게 유타는 영역 싸움에서 점차 유지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복마우주자의 필중에 온몸이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타는 최대한 주력으로 몸을 강화하며 반전수식으로 재생하며 버텼지만 곧 한계가 왔고 한쪽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유지가 영역을 해제하자 유타는 반전수식을 할 주력이 전부 다 떨어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겨우 서 있을 뿐이었고 켄자쿠는 극히 현대 이능이라고 불리는 이 혁도 내가 만든 최강의 그릇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유타는 너는 결국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죽을 거다 라고 말했고 켄자쿠는 그게 과연 그럴까? 라고 하며 유지에게 마무리하라고 손짓을 했죠. 유지는 유타에게 다가가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며 흑섬을 시연해 유타의 심장을 꿰뚫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흑섬에 맞은 것은 유타가 아닌 켄자쿠. 켄자쿠는 피를 토하며 튕겨나갔고 유지는 분명 유타를 때렸는데 어째서? 라며 순간 어떤 수식이 발동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쪽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토고전의 토도 아오이 자신의 바꿔치기 수식으로 유타 켄자쿠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바꾼 거였죠. 유지는 장난질 하다니 라고 하며 빠르게 아오이 쪽으로 뛰어간 뒤 카이로 아오이의 발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렸습니다. 켄자쿠는 흑섬을 맞은 데미지를 반전 수식으로 재생하며 다시 유타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유지는 유타에게 다시 뛰어가 그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유지의 앞을 고조 사토루가 막았고 유지 너 저딴 녀석에게 당해버린 거냐? 정신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고조를 보고 어느새 옥문강에서 탈출한 건가? 라며 부들거렸고 고조는 켄자쿠를 노려보고서는 네 덕분에 아주 다신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어. 각오는 됐겠지? 라고 했죠. 아까 전 유키는 유타에게 옥문강의 뒷문의 위치를 알아냈으니 우리가 시간을 끌 동안 발이 빠른 술사를 시켜 그 뒷문을 열게끔 해야 한다고 했고 흑승을 우이우이의 공간 이동술로 다른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메구미에게 보낸 뒤 미리 그 위치를 유키에 건네와준 메구미가 식신을 타고 그곳으로 가 고조의 봉인을 해제한 거였습니다. 고조는 곧바로 켄자쿠를 향해 아오를 시연해 공격했는데 그 아오를 유지가 주력으로 튕겨내버리며 켄자쿠의 앞을 막았고 고조를 향해 전투태를 갖췄죠. 고조는 나오자마자 제자 녀석이랑 싸워야 하다니 이거 참 찝찝하구만 이라고 하며 몸을 풀기 시작했고 그대로 유지가 고조에게 뛰어들자 고조 역시 유지에게 뛰어들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유지는 고조에게 뛰어들어 곧바로 주먹을 날렸지만 고조의 술식 앞에 막혀버렸고 고조는 아오로 그대로 유지를 튕겨내 바닥에 꽂아버렸죠. 하지만 유지는 튼튼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 카이를 날렸지만 그건 역시 고조의 술식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조는 아무래도 내 술식의 성능에는 따라갈 수가 없나 본데? 라고 여유를 부렸고 유지는 그대로 뛰어가 고조를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죠. 고조는 내게 물리공격은 안 통하다니까 그러네? 라고 했는데 유지의 주먹에 뒤따라온 것은 바로 영역전연. 그것은 고조의 술식을 중화시켜버리며 그대로 고조의 본체까지 밀고 들어가 타격이 되었습니다. 고조는 벌써 그런 디테일한 술식 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 놀라운데? 라고 하며 채술로 맞대응을 했고 둘은 채술 대결로 하마탕 실력을 겨루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둘 다 술식에 의존하지 않고 채술로만 싸우는 것에서는 몸 자체가 튼튼한 유지가 좀 더 앞섰고 고조는 뒤로 물러나며 다시 원거리 공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고조 입장에서는 유지가 영역 전연으로
자신의 무한을 중화시키려면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 접근을 못하게 해버리면 유지는 사실상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고조는 유지와 거리를 벌리면서 아오와 아카로 압박했고, 유지는 너무 귀찮은 수식이라며 데미지를 입은 부분을 반전 수식으로 재생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유지는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이 씩 웃었고 그대로 고조를 향해 가해를 날렸죠. 고조는 어차피 참격으로는 자신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그대로 참격에 의해 베어져 버렸고, 순간 주력으로 빠르게 몸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반으로 갈라져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조는 어떻게 내 무한을 뚫은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유지는 다시 한번 고조에게 카이를 날렸고 그 카이에는 예약전연이 함께 둘러져 날아오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의 고조는 아카를 시연해 그 카이를 소멸시켰지만 원래 영역전연을 시연하면 다른 수식은 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쓴 거지? 라며 당황했고 유지의 몸을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지는 스쿠나와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두 가지의 수식을 각각 쓸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 유진이 모든 수식에 영역전연을 휘감아 날릴 수 있게 되자 이제서야 진짜 싸움이 되겠다며 고조에게 참격을 계속해서 날렸죠. 고조 역시 그것만으로는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며 맞대응을 했고 그 주변은 둘의 주력 충돌로 인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먼지들을 뚫고 유진은 고조에게 다가가 흑섬을 날렸고 고조 역시 흑섬으로 맞받쳤는데 그 흑섬은 파워가 비슷해 서로의 주먹이 박살나버렸죠. 하지만 둘 다 반전 수식으로 빠르게 재생한 뒤 다시 흑섬을 시연해 맞부딪혔고 또다시 둘의 주먹이 박살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또다시 흑섬을 시연했고 고조는 3연속 흑섬이라며 자신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재생해 흑섬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유지의 흑섬의 파워가 고조의 파워를 압도했고 고조는 부러진 팔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유진은 4연속 흑섬으로 고조의 복부를 쳐 날려버렸죠. 고조는 피를 토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고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곧바로 접근을 했는데 고조는 다가오는 유지를 향해 영역전개 무량공체를 시연해 끌어들였습니다. 유진은 무량공체에 반응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필중에 당해 몸이 정지되어 버렸고 고조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미안하다 유지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은 눈을 번뜩이며 복마오즈자를 고조의 영역 안에서 시연했고 그대로 고조는 엄청난 숫자의 참격에 맞고서 영역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진은 무량홍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스쿠나의 영혼을 깨워 전면에 앞세웠고 무량홍차의 필종은 스쿠나의 영혼이 대신 맡게 된 거였죠. 스쿠나는 유지의 몸속에 깊게 잠들어 있다 깨어나서 얼씨구나 좋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무량홍차에 쳐맞고 이터돌이 유지 개같은 자식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는 고조를 이 기회에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무량공차의 데미지가 어느정도 유지에게까지 영향을 줬기에 복마우즈라도 해제되어 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고조는 데미지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 유지는 이대로 끝을 내주겠다며 고조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흑섬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지는 찌릿한 데미지를 입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 케냐쿠는 뭐하는 거냐 이터우리 어서 고조를 마무리해 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유진은 쓰러져 있었고 켄자쿠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고조를 마무리해야겠군. 오히려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으니 잘 된 건가? 라고 하며 고조에게 주령교소를 시연해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지가 주먹으로 그 주령을 박살내버렸고 켄자쿠는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죠. 유지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켄자쿠 너희 자식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이를 부득깔며 켄자쿠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사실 고조와 유지의 싸움은 메이메이의 까마귀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에는 메구미와 노바라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 놓인 건 스쿠나의 마지막 손가락. 노바라는 마지막 도박소를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자신의 수식으로 공격해 유지에게 닿게 하는 것. 노바라의 수식은 상대의 신체가 있다면 상대가 어디에 있던 그 영혼의 데미지를 줄 수 있었고 스쿠나의 영혼은 무량홍차에 인해 과부하가 된 상태라 함께 몸을 공유하는 유지의 영혼에게 노바라의 공격이 닿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지의 영혼에 걸려진 켄자쿠의 수식이 파괴되고 말았고 유지는 켄자쿠와의 주종관계를 끊어낼 수 있게 된 거였죠. 켄자쿠는 그렇게 그래봤자 이미 다 죽어가는 고조한 녀석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하며 주령 조설로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유지는 그의 고조의 앞으로가 대신 켄자쿠의 공격을 막았고 날아오는 주령들을 주먹으로 파괴하며 버텼죠.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유지는 점차 그 주령들에게 밀려 몸에 상처가 생겼고 반전수식의 운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조가 자 이제 교대다 유지 라고 하며 공중으로 높게 점프해 켄자쿠에게 아우를 날렸고 켄자쿠는 벌써 이 정도로 회복한 건가? 라고 하며 그 아우를 피했죠. 고조는 유지가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준 덕분에 회복을 했고 그대로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주력으로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켄자쿠는 반중력 기구를 시전해 고조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너 지금 무한주술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하며 무의전변을 시전해 고조의 몸에 손을 댔죠. 고조는 반전수식에 집중하기 위해 무한을 풀고 있었던 것 켄자쿠의 무의전변을 한쪽 팔로 막았고 그 부분을 손날로 빠르게 베어버린 뒤 다시 반전식으로 재생했습니다. 켄자쿠는 네가 무한만 없으면 충분히 해볼만하지 라고 하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전해 고조에게 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유지가 푸가를 시전해 켄자쿠에게 쐈고 켄자쿠의 극번은 푸가에 의해 전부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켄자쿠는 이 털이 녀석도 벌써 이만큼 회복해버렸다고? 라며 유지 쪽도 견제를 해야 했는데 그 순간 고조에게서 엄청난 주력이 느껴졌고 그쪽을 보니 고조는 허식 무라사키를 시전하고 있었죠. 켄자쿠는 저건 위험해 라고 하며 빠르게 피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지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며 칼을 날려 켄자쿠의 양쪽 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켄자쿠는 빠르게 반전식으로 재생하려고 했지만 이미 고조는 무라사키를 켄자쿠에게 쐈고 켄자쿠는 그대로 그 무라사키에 집어삼켜지게 되었죠. 그렇게 켄자쿠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서 땅바닥에 굴렀고 이렇게 된 이상 다같이 자멸하자며 어떤 술식을 쓰게 되었는데 유지는 갑자기 배를 부여잡더니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스쿠나의 손가락 19개를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사실 스쿠나는 육체가 없이도 부활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스쿠나를 가두기 위해 유지를 쓴 것이었다며 자신이 걸어놓은 제안을 배제했고 스쿠나는 그대로 부활하게 되었죠. 그뒤 켄자쿠는 자 이것으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리라 라고 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고 유지와 고조는 스쿠나가 부활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어째선지 움직이지 않았고 고조는 스쿠나는 아직 무량공시의 데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야 라고 했죠. 사실 스쿠나는 19개의 손가락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무량공시를 그대로 당해버렸다 보니 이미 반전수식이고 뭐고 뇌가 전부 다 버린 상태 술식을 전혀 운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조는 이거 유지와 내가 엉겁결에 힘을 합쳐 스쿠나를 제압해버렸던 건가? 라며 허탈해 했고 스쿠나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려고 하자 유지는 그대로 스쿠나에게 뛰어나가 흑섬을 시연해 몸에 타격을 줬죠. 유지는 스쿠나가 빠져나가 스쿠나의 수식을 쓸 수 없었지만 여전히 튼튼한 몸과 영혼을 포착한 능력 그리고 흑섬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한계까지 흑섬을 날렸고 겨우 무량공체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던 스쿠나의 영혼은 유지의 공격으로 인해 계속 파괴되고 또 파괴되었습니다. 고조는 유지 훌륭하다 라고 하며 자신도 온 힘을 짜내 다시 한번 허식 무라사키를 시전했고 그대로 스쿠나의 몸을 향해 싹 그를 소멸시켜버렸죠. 스쿠나가 소멸한 것을 확인한 고조와 유지는 극도의 피곤함으로 인해 동시에 툭 쓰러졌고 고조는 임마 유지 너 선생님을 죽일 뻔한 거 알아? 라고 물었고 유지는 하하 죄송해요. 그런데 선생님이야말로 현대 최강의 줄사고 스쿠나를 이길 수 있다고 했으면서 죽을 뻔하면 어떡해요? 라고 대화하셨습니다. 고조는 그거야 스쿠나만 상대할 때의 이야기고 너 같은 녀석의 몸에 스쿠나까지 들어간 거면 2대1이니까 당연히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지 하하 라고 얼버무렸죠. 유지는 에이 그래도 스쿠나랑 선생님이랑 붙으면 선생님이 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고조는 이미 끝난 일이지만 스쿠나와 내가 붙으면 내가 이겨 라고 긍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태가 정리가 되고 고조는 자신을 시부야 사변의 주동자로 몰아세운 주술계 상층부에 쳐들어가 그대로 참교육을 해줬고 주술계는 고조를 적으로 돌리면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고조의 뜻대로 이타우리 유지 역시 사면을 시켜주게 되었죠. 유지는 원래 스쿠나의 능력을 썼던 때부터 특급 술사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스쿠나가 빠져나가면서 급이 보류가 되었는데 메구미는 유지에게 이제 스쿠나의 수식을 못 써서 아쉽게 됐네? 라고 말했습니다. 유지는 그러게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하면 참격이 나가던데 라고 하며 팔을 휘둘렀고 갑자기 담장이 참격이 크게 베어져 버렸죠. 그걸 본 노바라 메구미는 에? 방금 그건? 이라고 했고 유지는 혼자서도 쓸 줄 알게 되었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마지막에 고조와 유지가 다시 한 팀이 되어 스쿠나 켄자쿠를 없애는 소년 만화시 해피엔딩을 꾸며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